친정엄마는 시집 오고 나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했다. 능력 없는 아버지 덕분에 따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시댁살이를 했기 때문이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눈칫밥과 고된 노동에 지쳐갔을 무렵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다. 아들만 낳아주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할머니의 말에 엄마는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했다. 부디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하지만 태어난 건 안타깝게도 나였다.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우 실망하셨다고 하셨고, 엄마 역시 내가 태어난 걸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아니, 오히려 많이 억울하셨다고 했다. 아들로 태어났다면 엄마도 이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릴 때부터 예쁨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엄하게 대하셨고, 엄마 역시 처음부터 나를 원해서 낳은 게 아니라서 그런 건지 나에 대한 애정이 그리 깊지 않으셨다. 하지만 어린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 뒷공문이 쫓아다니기 바빴다. 그러다 내가 6살이 되었을 때 엄마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어릴 적 기억이라서 희미하지만 그때 엄마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 기도하러 다니셨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이번엔 집안 어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이가 바로 내 남동생 철민이었다. 철민이는 나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집안 어른들이 알아서 사주기 바빴고, 나와 달리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집안 어른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 어린 나는 그런 철민이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났지만 그 누구도 나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집안 어른들의 편에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때도 여전했다. 남동생 잘되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하니 나보고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정말 이것만큼은 하기 싫었지만 친정엄마는 나의 말을 들어줄 생각도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재봉일은 많이 힘들었다. 힘든 노동도 문제였지만 내 인생을 갉아 만든 결과물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 철민이한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안이 힘드니까 한 사람만 집중해서 공부시킨다고 하니 결과라도 좋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았겠지만, 아쉽게도 공부머리가 아니었던 철민이는 집안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했다. 아니, 어릴 적부터 워낙 오냐오냐 하면서 자라온 터라 오히려 더 망나니 같이 생활했다. 나는 그때 이미 철민이를 포기했지만 집안 어른들은 그래도 철민이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도 투자한 게 있어서인지 철민이는 지방 전문 대학에는 진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결혼 정년기라서 결혼할 남자를 찾아야 할 때였다. 지금까지 죽어라 일만 해왔던 내가 남자를 알 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자를 만날 건덕지조차 없었다.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까 고민했을 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의 내 남편이었다. 비록 내가 원하던 이상형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내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과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엄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렇게 엄마는 끝까지 나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지 않은 채 나를 시집 보냈다. 그때 내가 엄마에게 받은 거라곤 고작 이불 하나가 다였지만 기대도 안 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도 표현하지 않았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었지만 이전보다 나아진 거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였다. 앞으로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게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었다. 그러다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우리 부부는 인생을 조금 달리 살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살면은 평생 개고생만 해야 한다는 걸 나도 알고 남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힘들지만 당분간은 내가 공장에 계속 다니는 걸로 하고 남편은 친구 따라서 도배 기술을 배우는 걸로 하기로 했다. 부지런한 남편 성격 탓에 기술은 금방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함께 도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맘때쯤 동생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기쁘고 축하할 일이었지만 나는 여기서 또 한 번 엄마의 편애를 느껴야만 했었다. 나와 달리 동생에게는 집 한 채를 해준다는 거였다. 속상해서 엄마한테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엄마에게 그저 나란 존재는 출가 외인이었다. 그래도 나 역시 도배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터라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어차피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후로도 동생은 사업을 한다면서 엄마한테 돈을 받아간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 했다. 알아봐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긴 세월 동안 나한테 김장김치 한 번을 안 해줬던 친정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병원에 와 있다며 연락을 해왔다. 혹시 어디가 아파서 그런가 싶었는데 암이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눈물도 나올 법 했겠지만 나와 친정엄마 사이에는 그런 정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덤덤하게 대답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나보고 냉정한 인간이라고만 하셨다. 말로는 내가 이렇게 냉정하니까 정주기 힘드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다. 아무튼 친정엄마가 나한테 연락했던 건 돈과 병수발 때문에 연락한 거였다. 모든 애정은 남동생한테 쏟았으면서 뒷바라지는 나한테 바랬던 이유는 별거 없었다. 엄마는 끝까지 남동생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한테 매달리고 있었던 거였다. 지금까지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해도 참아왔지만 이번에는 이대로 넘어가기가 싫었다. 하지만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아니라서 나는 철민이한테 말했다. 그동안의 혜택은 너가 받고 살았으니 보답하는 차원으로 너가 엄마를 챙기라고. 그러나 철민이는 당장은 모실 수가 없다고 했다. 현재 자금적인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라. 집사람하고 사이도 좋지 않은데 엄마까지 병수발하라고 하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였다. 무슨 말인지는 알았지만 나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고 싶지 않았다. 나와 달리 많은 기회를 받으며 자라온 철민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전부 다 철민이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철민이는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나에게 엄마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나는 과거 엄마가 나한테 했듯이 다시 한번 받은 만큼 책임을 지라는 말로 마무리하며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한동안 엄마한테서 수십 수백 통의 연락이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제 와서 엄마의 병수발까지 할 자신도 없었고 하기도 싫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병의 위중이 심각하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만큼 엄마와 나와의 사이에는 정이 부족했다. 2년이 지난 후 철민이한테 연락이 왔다. 엄마가 위독하니 한번 찾아오라는 말이었다. 미워도 마지막은 봐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간 엄마의 모습은 내가 알던 모습과 다르게 살이 많이 빠져 있으셨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엄마도 그동안 느꼈던 나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건 없었다. 오히려 나에 대한 원망이 있으셨는지 나한테는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엄마는 끝까지 나에 대한 어떠한 사랑도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나셨다. 엄마가 떠난 후 나는 철민이와 남은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철민이한테 준 게 많은지 재산이 별로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철민이도 알았을 텐데 이 자식은 끝까지 제 몫을 챙기겠다며 정확히 반을 가지고 갔을 때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외톨이 신세였다는 것을. 어차피 얼마 안 되는 거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심정으로 철민이가 원하는 만큼 가지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뿐인 동생과 연을 끊을 생각을 했다. 이후로 한동안 철민이와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냈다가 다시 연락하게 된 건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을 때였다. 사업으로 모든 재산을 날려먹고 이혼까지 했으니 자신을 도와달라는 연락이었다.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서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결론은 도와주지 말자는 거였다. 도와줘봤자 철민이 성격상 고마운 건 알지도 못할 테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을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철민이는 우리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그러지는 못했다. 이미 나는 이전에 살던 곳에서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 친척 중에서 내가 어디서 사는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철민이도 엄마처럼 한동안 연락이 끊임없이 왔지만 나는 끝까지 외면했다.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엄마가 이런 꼴 보지 않고 먼저 가신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와 달리 철민이는 잘해줬던 엄마를 그리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괜히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엄마든 남동생이든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 생각이다.